네, 정기국회가 다음 주 수요일에 마무리가 됩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도 있고 또 공수처법 개정 등의 주요 법안 처리 앞두고 있는데 이 일정이 또 윤석열 총장 징계와 맞물리면서 정치권 요동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맡고 계십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 연결해서 좀 말씀 나눠보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윤석열 검찰총장 여러 가지 지금 징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법원과도 또 지금 연계가 지금 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 일련의 사태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건 법사위원장한테 물어봐야 될 건 아닌가 싶은데. 예. 어찌됐건 이 코로나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네. 이 법무부 장관, 이 검찰총장 이 문제로 이걸 오래 끌 수 없다고 봅니다. 국가를 위해서도 저는 윤석열 총장이 용퇴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왜 그러냐면 우리 헌법 제7조나 검찰청법 제4조에 따르면은 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특히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엄격히 지켜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본인은 아니든 간에 야당 대통령 후보 1순위로 거론되고 있는 검찰총장이 세계 역사에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국가 질서가 유지가 안 되는 거죠. 본인이 그러면 분명히 자기는 검찰총장직을 자기 공직의 마지막으로 삼겠다. 네. 정치에 전혀 관심이 없다. 절대 자기를 대선 후보에 여론조사하지 말아라. 정리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즐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상. 예. 그 누가 보더라도 차기 대선 후보로 본인이 거론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네. 검찰총장직을 자신의 대통령 선거의 사전 선거운동으로 활용하고 있는 측면인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자기 한직에 있던 사람을 서울중앙지검장에 검찰총장까지 임명시켜진 대통령에 대한 A나 그리고 국민에 대한 A를 보더라도 본인이든 아니든 간에 더 이상 검찰총장직을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자신의 부인 문제와 장모의 문제가 지금 수사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조국 장관에 대해서 부인을 소환도 않고 기소하고 법무부 장관을 물러나라고 했던 논리를 그대로 같이 적용한다면 네. 본인이 용퇴하는 것이 저는 이 국민에 대한 예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윤석열 검찰총장의 용퇴 그 결정이 가장 핵심일 것 같은데 만약에 이거를 윤석열 총장이 스스로 안 했을 경우에 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이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 이거 어떻게 마무리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러면은 이제 둘 간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판사들이 판단할 텐데 이번에 수사정보기획관실에서 판사들의 여러 가지 이 성향이나 취미, 여러 가지 인상 명세를 정리한 행위가 통상적인 행위이냐, 공판 준비를 위한 행위냐, 이게 논란 아니겠습니까? 네. 제가 생각할 때는 공판 준비를 하는 행위고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될 정도의 간단한 문제라고 대검이 주장한다면 네. 그거를 왜 대검 수사정보기획관실에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럼 공판 검사들이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대검 총장의 지휘를 받는 수사정보기획관실이 그거를 작성을 해서 그걸 직접 공판부도 아니고 반부패 수사부에 넘겼다는 것은 뭐라도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우리나라 사법부가 자신들 판사들을 이게 동향 분석하는 검찰의 행위를 어떻게 평가할 거냐 문제고 이번 직무집행을 결정하는 판사가 그걸 판단을 하겠죠. 저희가 봤을 때는 적절한 행위가 아니다 치고 그리고 현재 왜 대통령이 뒤에 숨어있냐 무책임하다 이런 비판도 하지만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해임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현행법상. 그러니까 재량으로 임의로 해임할 수 없게 돼 있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이 징계 절차를 거쳐 해임 청구를 해야 대통령이 그때 판단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가기 전에 저는 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임명했을 때 홍준표 당시 당대표가 이것은 대통령 탄핵 사유이다. 이렇게 윤석열을 중앙지검장으로 임명했냐고 이렇게 비판도 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총장 임명했을 때도 얼마나 야당이 비판했습니까? 그거를 무릅쓰고 이렇게 두 번에 걸친 특혜를 통해 검찰총장으로 임명한 대통령에 대한 A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개인에 대한 충성이나 이걸 떠나서
우리 국가의 수반이고 행정의 수반인 대통령에 대한 최선의 예의는 있어야죠. 네. 지금 상황으로 보면 윤석열 총장이 용태를 내릴 것 같지는 않아 보이고요. 아마 이 절차대로 간다 그러면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결정이 나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상황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좀 정치적인 파장이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좀 나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글쎄요. 그래서 저는 진정으로 우리 윤석열 총장이 고생하셨는데 네. 본인이 말한 검찰과 국가의 이익을 위한다 한다면 본인의 아집이나 이런 게 아니라 예. 저는 이 더 이상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예산안 관련해서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이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3차 재난지원금 이 재원 마련 관련해서는 지금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될까요? 네, 아무튼 지금 뭐 야당에서도 전국적인 그런 재난 지원금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또 논의가 될 텐데 항상 논의가 되는 게 선별 지급이냐 뭐 무차별 지급이냐 이런 논란인데 네. 저는 이것을 기본소득론으로 연결시켜가지고 정치적 이데올로기가 되는 것은 저는 적절치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무상급식 때 무상급식이 선별 지원할 수도 있고 아니면 보편적 복지로 갈 수 있는 그런 논의의 그 정책적인 재원에 따른 문제이지 그것이 이념화돼서는 안 된다. 이념화시켜서 무리하게 거기다 정치적 의미를 부여해서 우리 오세훈 서울시장이 사퇴까지 했는데 저는 그건 적절하지 않았다고 보여지고요. 예. 예를 들어서 지하철 65세 이상 어르신들 무료 지급하는 같은 경우는 성질상 보편적 복지가 맞죠. 또 무상급식 초등학교 중학교 같은 경우에 밥 먹는 거 가지고 낙인 효과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는 보편적 복지가 맞다고 봅니다. 예. 그러나 지금 이 재난 지원금 이것은 사안에 따라서 전체 지급할 수도 있고 또 선별 지급할 수도 있는데 네. 지금 우리 정부에서는 이제 전체로 지급하면 액수가 적어지니까 피해 계층에 대한 집중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그 문제가 그러면 과연 이걸 행정비용을 최소화시키고 소득 파악이 제대로 돼서 그게 가능할 것인지는 제가 아직 그 예결위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자세한 보고를 못 들었습니다만 어떤 정부 측과 협의를 통해 판단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이시니까 이제 외교 또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왕이 외교부장 2박 3일 방한 일정 마치고 돌아갔습니다. 언론에서는 뭐 광폭 행보다 뭐 이렇게 지금 평가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아무래도 지금 중국이 이제 미국 트럼프 체제에서 트럼프의 신고립주의 정책에 따라 국제기구에서 다 후퇴하는 것을 틈을 타서 중국이 RCEP에도 주도적으로 이것을 협정을 체결했고 네. WHO를 비롯한 국제기구에 적극 관여하면서 그 공백을 메꾸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이든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의 전략적 필요성이 높아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한미동맹에서도 린치핀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중국 입장에서도 자신들의 세계적 영향력 확대의 린치핀이 되기 때문에 네. 저는 우리 대한민국 전략적 지위가 높아지도록 잘 미중 관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그 중국이 영향력을 한껏 과시하고 성과물 챙겨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 정부는 얻은 게 별로 없지 않느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죠. 외교라는 것이 뭐 한번 만난다고 된 게 아니라 자주 만날수록 좋은 것이고 예. 왕이 부장이 대통령, 장관, 뭐 국회의장 많은 국회의원들을 만난 거에 대해서 영향력을 과시했다 이렇게 보지만 다르게 보면 우리가 왕이 외교부장을 불러다가 여러 가지 또 우리 이야기를 전달하는 기회가 된 거니까 미국의 외무부 장관도 이렇게 와서 광폭 행보를 했으면 좋겠다 예. 생각합니다. 어떤 것들을 좀 전했을까요? 우리 정부에서는? 일단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제 시진핑 주석의 방한 문제와 함께 예. 코로나에 대한 공동 대응 그리고 한중 FTA를 보다 심화시키는 문제, 협력 문제 이런 게 상의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올해 안으로 시진핑 주석의 방한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코로나 상황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아무래도 코로나가 지금 우리가
좀 꺾여지고 통제된다면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예. 이번에 이제 왕이 부장에 와서 가장 큰 성과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가장 바라는 것이 바이든 행정부에서 북미 간에 다시 협상이 재개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내년 초에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와 노동당 8차 대회, 그리고 1월 20일 날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사, 이때까지 추가적인 북의 도발이 없도록 네. 잘 유지되는 문제와 함께 그 신년사와 취임사에서 서로 긍정적인 메시지가 교환됨으로써 북미 간의 어떤 교섭 테이블이 다시 만들어지는 것이 가장 큰 목표인데, 이에 대한 왕이 외교부장과 우리 대한민국의 같은 공감대를 만들었다는 것이 저는 큰 성과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지난달에 미국 다녀오셨잖아요. 네. 비건 부장관 만나셨죠. 네. 다음 주에 이 비건 국무부 부장관이 한국 올 것이다. 이거 조율 중이다라는 보도들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비건 부장관 방안에 대한 얘기를 지난번에 좀 나누셨나요? 네. 아무래도 그것은 이제 방안은 실무적인 방안보다는 고별 여행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 우리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에 대해서 아주 높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지금 만난 동료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은 없었다. 예. 자기 개인 집으로도 초대를 해 식사를 했고, 예. 자기가 이도훈한테 너무 많이 배웠다. 그래서 꼭 한번 이도훈을 만나고 싶다. 자기 임기를 마무리하기 전에. 그래서 네. 12월에 당헌하겠다. 그때 같이 만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튼 우리에 대한 애정이 많습니다. 스티브 비건 이 할아버지들이 다 폴란드 출신입니다. 그래서 네. 폴란드가 독일과 러시아 사이에서 이렇게 많은 역사적인 상처를 받았던, 네, 우리 한반도의 아픔을 자기 것으로 이렇게 잘 이해하는 공감 능력이 있습니다. 네. 우리 한국에 대한 애정이 있고, 그래서 자신은 이제 북미 협상을 주도하고 김정은도 만나보면서 여러 가지 좌절도 했고 한계도 느꼈지만 그들도 사람이다. 북한도 휴먼 비잉이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예. 충분히 자기는 이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해줘서 정말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 스티브 비건 우리 부장관께서 경험한 내용들이 이 바이든 인수팀에 잘 가감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해달라 했고,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고, 또 민주당 의원들 만나봤더니 네. 트럼프 행정부에서 신뢰할 만한 사람을 하나 찾는다면 그게 바로 비건이다. 그래요? 초당적인 신뢰를 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저는 이분이 12월 달에 오는 것도 예. 새로운 지금 토니 블링컨이나 제이크 설리반 이 두 분에게 이 비건의 경험을 잘 전달을 하고 또 전달하는 메신저 역할로서 중요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고별 여행으로 단순히 그냥 임기 끝내고 마치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 정권으로 이양할 때 여러 가지 조언이라든가 어떤 디딤돌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비건 부장관이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다고 저는 기대합니다. 와서 또 닭 한 마리도 드시고 가셔야 되잖아요. 네. 자, 이 바이든 행정부 출범 앞두고 한미 동맹 또 한중 협력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역할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외교 당국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세요? 일단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에 대해서 세 가지 방향으로 접근할 겁니다. 네. 이 남중국해나 이 홍콩 사태, 신장 위구르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튼 대립하는 거 압박을 해갈 것이고, 그다음에 이 첨단 기술 분야, 5G 같은 분야라든지 IT 분야는 치열하게 경쟁하겠다. 그래서 대폭 예산을 투입해서 그걸 중국을 따돌리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기후 변화나 이 코로나 문제라든지 북핵 문제는 협력하겠다. 국제기구에서 이런 세 가지 입장을 가지고 세 방면을 동시에 추진할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네. 트럼프 행정부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미중 간에 좀 협력할 공간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우리 대한민국은 그 공간을 잘 활용을 해서 미국과의 전통적인 한미동맹을 발전시켜 나가되 중국과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서의 경제 파트너 문제도 같이 추구해 나갈 수 있는 방향을 찾아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외통위 차원에서 여야 합동 방미 일정 14일로 예정됐었는데 이건 그대로 추진됩니까?
예,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코로나 상황이 계속 가변적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 부분도 좀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발의를 했습니다. 네. 의원님께서 이전부터 이제 가덕도 신공항 필요성 많이 강조해 오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입장을 밝혀주시죠. 네, 저는 이 2002년도 이 돛대산 중국 민항기 충돌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새로운 신공항의 필요성이 제기돼서 노무현 대통령 때 시작했는데 이게 10년이 넘도록 이 지역주의와 정치 논리에 의해서 이렇게 표류하다가 김해 공항 확장안으로 박근혜 정부의 결정을 내렸는데 이것이 나는 정치적으로 잘못된 결정이었다. 경제 논리에 따라 가덕도로 바뀔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진 것은 만시지타지만 다행이다. 저는 일관되게 이것을 가덕도 신공항을 주장해 왔습니다. 그 이유는 김해공항은 삼면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충돌 위험이 클 뿐만 아니라 연약 지반이고 이 활주로도 3.2km밖에 안 됩니다. 200m도 쓰지도 못해요. 군사공항이고 11시부터 새벽 6시까지 7시간 통행이 금지되어 있고 화물 처리 용량이 10만 톤도 안 됩니다. 인천국제공항은 화물 처리 용량이 500만 톤. 앞으로 1000만 톤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 10분의 1이라도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게 이 공항이라는 것이 승객만이 아니라 항공 물류가 중요하고 항공 물류 때문에 부울경에 침체되어 있는 산업을 첨단 산업으로 유치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촉매제가 되는 건데 네. 그런 기능을 김해공항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가덕도 공항으로 가야 된다 보고 또 이걸 예타하고 이러다 보면 시간이 엄청 걸립니다. 그래서 특별법을 저희 당이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이 특별법의 사례는 새만금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나 수도권 신공항 건설 촉진법이 제정돼서 추진된 바 있습니다. 특히 노태우 정부 때 91년도에 수도권 신공항 건설 촉진법이 만들어져서 이 우리가 세계가 자랑하는 인천국제공항이 탄생할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저는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야당 쪽에서는 이 예타 면제, 예비 타당성 조사하지 않는 것에 대한 비난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비판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네, 지금까지 정말 너무 많은 논의를 했어요. 이게 가덕도냐, 밀양이냐, 김해냐 이걸 수십 년이 넘게 논의가 됐습니다. ADPI부터 수없이.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는 이제 결정해야 될 정도로 논의가 성숙되어 있는 문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해야 될 게 보니까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공수처법 개정안, 국정원법, 경찰청법 등 권력기관 개혁 법안. 이거 다 처리해야 되거든요. 네. 가능할까요? 노력을 해야죠. 노력만 갖고 처리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아무튼 저희 원내대표단과 우리 여야 간의 집중 논의를 통해서 공감을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좀 워낙에 현안들이 여러 가지가 좀 있었기 때문에 송영길 의원께서 좀 연결되는 대로 저희가 좀 많은 것들을 좀 무리하게 질문드린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과 함께 했고요. 인터뷰 도중에 린치핀이라는 용어를 쓰셨는데 이게 수레바퀴 고정하는 데 꽂는 핀이라고 해서 외교적으로 중요한 역할하는 핵심 국화를 일컫는 말이라고 합니다. 용어 정리 좀 드렸고요. 이 시각 교통정보 살펴보고 헤드라인 뉴스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김한나 리포터입니다.